그리고 또 한 곳, 앞서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곳이 군대입니다. 네. 군부대인데 육해 공군이 다 네. 뚫렸잖아요. 사실 군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오늘도 경기도 포천에서 군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저도 뭐 군 생활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씻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부대에서 생활하는 이 다른 군인들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무엇보다 높을 것 같은데 정 교수께서는 뭐 군인들도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하지, 같이 밥 먹지, 또 씻기도 같이 하지. 그리고 군대에서는 대답하려면 선임병한테 대답하면 큰 소리로 또 대답을 해야 되고 이 침 같은 게 더 많이 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사회 감염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 폐렴이 이 군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네. 갖고 있죠. 같이 생활, 같이 자고. 네. 그래서 지금 군대에도 보면 거의 4군데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이분과 같이 접촉했던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증상이 없는 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확진자가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셔서 진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대마다 이 장병들이 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설 교수님 아무래도 부대 내 불안감 크고 방역 관리가 좀 잘 될지도 조금 걱정이 돼요.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지금 확진 환자가 있는 그 부대장이 재량껏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네. 또는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이제 집단 수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집단 수용을 해서 남들과는 격리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 집단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확진 환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안은 순식간에 이제 크루즈선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면회 조치나 휴가 외출 외박을 다 이제 중단하고 제한하고 하는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네.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온 상황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대 병사들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확진 환자가 생긴 거에 못지않게 지금 조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 교수님 보니까 제주도 해군기지 이 병사는 취사병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럼 취사병이면 밥을 병사들을 위해서 밥도 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 뭐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은 요리사가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말 감염의 위험이 높죠. 그분이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끓이는 음식 외에는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뭐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면서 좀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군대에 발견이 되신 분들의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분들 전체 군인들을 다 확진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확진 검사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상 없는 분들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몇 번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저는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군부대 감염이 잇따라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안보 부분에서 굉장히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고 저는 거기에 추가로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군이 우리 사회의 유사시에 긴급 상황들을 또 통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대구하고 청도를 정부가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의 이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원이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하면 정부가 공공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군 병력 중에 뭐 이제 의료 전문 인력이라든가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의료진 감염 이야기하시면서 의료진이 아프면 본인이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게 큰 문제예요. 군 병력이 지금 오히려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 상황이면 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군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그 의무 중에 핵심은 바로 말씀하신 안보고 안보 외에도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혹은 또 이제 이 지역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군 병력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적기적소에 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강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보루들이 오히려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 이건 분명히 우리가 함께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의 핵심 시설인 계룡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계룡대에서 공군 장교에 예. 확진이 나왔고요. 지금 해군이 제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취사병이 이제 나와서 더 위험한 거고요. 충북 증평에 육군 장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다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참 안 됐는데 걱정인데 이게 원인은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고향이거나 대구를 방문했거나 혹은 신천지 교인인 뭐 이제 어떤 여성 지인이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은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전국에. 네. 이 군도 그렇지만 지금 나머지 이제 일반 민간인들도 전국으로 방사형으로 퍼지는데 아까 이 설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빈도와 규모 얘기해 주셨고요. 밀도 얘기해 주셨는데 합치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바이러스는 흘러가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지금 숫자는 적은데 앞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밀집성이 높은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 확진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